자, 오늘은 저희 교재 세듀 유형 독해의 첫 번째 시간인데,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의 교재가 유형 독해라고 되어 있죠. 즉 문제 유형에 대한 유형별 독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데, 선생님이 예전에 모의고사 풀 때 많이 이야기했죠. 수능은 문제 유형이 지난 20여 년간 거의 정해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알면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함정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야 하고 문제 풀이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요. 물론 수능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의 목적도 있고, 글쓴이의 심경, 글의 분위기, 도표 해석 문제, 글의 순서 문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유형별로 나름의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우리가 익혀야 보다 좀 글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도표 문제는 보기를 어떤 것부터 확인해라, 아니면 뭐 글의 순서를 짜맞추는 문제는 어떤 부분에 주의해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모의고사 문제 풀 때도 이야기는 했지만 또 수업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 문제는, 자, 좋죠. 여러분, 수능 기출문제네요. 그쵸? 수능 기출문제는 되게 좋아요. 좋은 이유가 뭐냐면 가장 정제되어 있고 가장 깔끔한 문제가 수능 문제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글의 목적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글의 목적이, 그러면 목적과 관련한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이건 일단 여러분 잘 적으세요. 그 글은 목적을 묻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목적 묻는 문제는 동일하게 글쓴이의 주장, 글의 요지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묻는 문제가 나와요. 다 동일한 문제로 보면 돼요. 이런 문제들은, 첫째, 이런 문제들은 보기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보기가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어차피 한글로 보면 돼요. 영어로 문장이 있는 보기다, 그런 경우 볼 필요 없어요. 왜? 시간 낭비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나면 영어 문장 다 보기 해석하고 본문 보고 또 기억 안 나죠. 또 해석해야 돼. 그건 의미가 없어. 그럼 뭐야? 한글이 있는 경우만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보기가 한글이면 중심 내용 위주로 체크를 해야 돼요. 왜? 중심 내용 위주로 체크를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기에 보고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간단하죠. 무엇을? 글을 예상하며 읽는 거죠. 예상하며 읽기 위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체크하는 겁니다. 왜 예상하면서 읽어야 되냐? 우리가 보기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교육, 학교 교육, 뭐 방학 이런 데 나왔으면 뭐야? 학교 생활이나 방학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짐작하면서 읽을 수가 있겠죠. 근데 반면에 보기의 내용 보니까 뭐 우주가 나오고 우주 비행사가 나오고 로켓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온다 하면 뭐야? 우주와 관련된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짐작하면서 보면 똑같은 단어나 표현이더라도 보다 더 예상하면서 빠르고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번, 3번 읽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먼저 보기로 확인하고, 두 번째로 뭘 확인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한 게,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해석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줄부터 해석을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예전에 수능은 처음에 시작할 때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주장이나 목적, 요지를 묻는 문제들은 맨 마지막 문장이 무조건 중심 문장이었어요. 이게 몇 년 반복되다가 이게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냥 무작정 마지막 문장만 읽고 풀다 보니까 이제 출제위원들도 이제 문제를 변형하는 거죠. 정보가 이미 알려졌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영어라는 영어라는 글에서 특징적으로 보통 중요한 중심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무작정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맺은 말이나 인사 이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그래서 한 두 번째 문장 정도의 중심 내용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부터 해석을 시작해야죠. 단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죠. 왜?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는 대부분의 유형들은 정형화되어 있긴 한데, 문제는 출제하는 사람이나 경우에 따라서 무작정 이게 옳다, 100%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부터 읽으라고 하는데, 만약에 마지막 문장이 엄청 길어, 한 3주, 4주 되는 본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읽고 또 두 번째 문장부터 읽으려고 했어. 그래 절반 이상을 읽어야 돼.
그러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도 예외가 있습니다. 즉 마지막 문장이 너무 길거나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이 너무 길 때는 마지막 문장만 해석합니다. 요 말은 뭐냐? 즉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융통성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접근 방법이 이거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 아니면 아니다 이런 건 없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가고 저럴 때는 저렇게 가고, 즉 융통성은 이때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 이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자,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풀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해석한 다음에는 보기 확인 후에 오답은 제거합니다. 그쵸? 순서에서 제거를 해야 돼요. 그쵸? 제거하는데 그 다음에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한 문장은 무조건 이게 답이다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오답을 제거했는데 예를 들면 1, 2, 3, 4, 5번 문제에서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내가 이해를 했어. 근데 3번, 4번은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근데 1번, 2번, 5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1, 2, 5를 제거하고 3, 4를 기준으로 놓고 나머지 앞부분부터 해석해야겠죠. 그럼 앞부분부터 해석하면서 일종의 컨펌을 하는 거죠. 맞는지 틀린지. 이 두 개 중에 뭐가 답일지. 근데 읽다 보니까 한두 문장 얘기네. 1번이 답인 것 같아. 그럼 그때는 1번으로 문제 풀고 와도 별 문제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다음 접속사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접속사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많은 접속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면 therefore 그러므로죠. however 그러나죠. 그리고 in short 내용을 요약하면 짧게 말해. 그 다음 뭐야? consequently라고 있어요. consequently가 뭐냐?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체크를 해야 될까요? therefore는 뭐예요? 앞에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그쵸? 이쪽 내용 정리하니까 여기서 뭐야? 중심 문장, 글쓴이 주장이 나오기 좋겠죠. however, 앞에 열심히 나왔어요.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농구를 좋아한다 했는데 however, 그러나 나는 지금 뭐야? 발목을 다친 이후로 운동을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however 나왔네? 그럼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반대네? 그럼 앞에 내용은 결국 의미가 없는 거죠. 뒤에서 내용이 반전이 나왔으니까. 그럼 그 뒤에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겠죠. in short, 내용 막 이야기했어요. 즉 요약해보면 이 내용이나 앞에 말 그대로 우리가 귀납추리처럼 앞에 내용 쭉 나오고 뒤에 내용 갖고 유추하는 거죠. consequently, 결과적으로죠. 앞에 내용 쭉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for example 하고 컨센트로 for instance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거의 앞문장이 중심 문장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for example 뭐예요? 예를 들어. for instance 뭐예요? 예를 들어. 쌤한테 수업하는 중학생들도 다 기억하는 게 중1, 중2 때 for example이 나오면 쌤 항상 for instance 기억하라고 하죠. 왜? 이것도 예를 들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for example을 훨씬 많이 쓰긴 해요. 미국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하지만 for instance라는 단어를, 이 표현을 모르면 헷갈리도록 억지로 수능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능 같은 데서 for example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문상에서 많이 나오지만 for instance 같은 경우는 어디야? 말 그대로 접속사 이 빈칸에 들어가 단어 찾는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의하고, 참고로 이건 예를 들어기 때문에 두 개는 예를 들어기 때문에 그 앞문장이 뭐야? 중심 문장이 나오겠죠.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그 이유는 뭐냐? 하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이런 건 이게 맞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죠? 그러면 자, 문제풀이로 지금부터 한번 가보죠.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 보기로 확인하라고 했죠. 보기는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보기로 확대해 보면 말 그대로 체크를 하라고 했잖아요. 체크하라는 건 그냥 눈으로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대회 일정 안내, 심사 결과 확인, 가능 여부 문의, 요리법 개발 요청, 대회 불참 통보.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요거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본문은 뭐야? 요리 대회든
요리법이든 적어도 요리 대회라는 내용이 3개 나오고 가능 여부도 요리 대회겠죠. 즉 요리 대회나 요리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겠다.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눈으로만 읽어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지문 밑에 있는 문장들을 읽어보고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요거를 봐야 조금 더 보기를 확인하는데 더 적은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러면 테스트부터 두 번째 문장 보니까 이 문장은 되게 짧게 나오네요. 뭐 나왔어요? 요게 마지막 문장이고 요게 그 위에 문장이네. 자, 그러면 뭐 please, 제발 이렇게 공손한 표현이겠죠. 동사 먼저 나왔네요. let me know. 그것은 동사 목적 보호인데 우리가 let me know, 우리가 동사가 먼저 나온 이유는 뭐예요? 그쵸? 도치가 됐다고 하기엔 이게 목적어고 목적 보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건 뭐야? 그냥 명령문처럼 그냥 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let 나왔네. 이게 선생님 이게 목적 보호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 나려나 싶은데 여러분 고등학교 내용을 하다 보면 그게 있어요.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고등학교 영어의 한 70% 이상은 중학교 영어, 중학교 문법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차이가 뭐냐? 중학교 때 문법을 배우죠.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죠.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을 배우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let, make, have 하면 let, make, have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사역동사죠. 그러면 준사역동사도 있죠? 뭐가 있어요? help가 있죠. 어떻게 배우고 대표적인 5형식 문장으로 목적어 목적 보호인데 요거는 뭐야? 동사 전 동사 원형 이렇게 루트 V라고 적는 거 동사 원형이 나온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관계가 말 그대로 목적어 목적 보호하다 이렇게 쓰이는 경우 우리가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많이 외웠던 내용이죠. 그렇죠?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고 준사역동사 뭐예요? help는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 나오는데 이게 투부정사도 되고 동사 원형도 둘 다 가능하다 해서 이건 준사역동사라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이게 중학교 때까지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게 왜 제가 지금 여기 적었냐면 고등학교가 되면 요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왜? 말 그대로 목적어가 이 목적 보호가 동사 원형이 아니라 PP가 올 수도 있어요. 과거 완료 형태. 그럼 어떤 경우에 오냐? 말 그대로 요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 그때가 동사 원형이고 수동일 때 이때는 PP가 오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이런 경우가 쓰이는구나. 그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준사역동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help만 배웠는데 ge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get, 목적어, 목적 보호죠. 근데 get은 투부정사가 오고요. PP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가 되냐? 이 두 개의 관계가 능동일 때 PP, 투부정사, 수동일 때 PP겠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보고. 그럼 선생님 help는요? help는 그냥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만 온다고 보면 돼요. help는 이게 수동 관계로 쓰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 말 그대로 준사역동사는 어차피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 둘 다 온다. help는. 단 주의해야 될 점은 get은 괄호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죠. 투부정사만 온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관계. 그럼 뭐야? 사역동사겠네. 여기서 그러면 한번 구조를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를 보면 나오는 게 뭐야? 그쵸? let me know가 나왔죠. 그쵸? 그 목적어, 목적 보호 나왔네. 근데 그 다음에 if가 나왔네요. 우리가 if는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죠? if가 뜻이 뭐예요? if만 나오면 항상 뭐야? 만약 뭐뭐라면. 그쵸? 항상 이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는 다른 뜻도 있다는 거 알고 있겠죠?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안 돼? 그럼 자 봐봐. if는 어떻게 나와요? 두 가지죠. 처음에 만약 뭐뭐라면 이거는 뭐야? 조건절로 조건의 부사절로 쓸 때죠. 조건절로 쓸 때. 2번 뭐뭐인지 아닌지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명사절로 쓸 때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말하면 원래 영어를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문법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꼬리를 물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수업 때 지겹도록 이야기했죠. 절, 조건절, 명사절. 그럼 절은 뭐고 구는 뭐냐? 이거 중학생 때부터 했던 거예요. 구는 뭐예요? 말 그대로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그냥
이어진 거죠.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있는데 말 그대로 주어 동사가 없는 경우죠. 절은 뭐야? 두 개 이상의 단어는 당연히 있을 거고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요 개념 정도 기억해 두고요. 그럼 우리가 보면 뭐야? 우리가 if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if가 뭐냐? 만약 뭐뭐 라면인지 아니면 뭐뭐인지 아닌지 두 개 중에 하나로 그냥 해석을 넣어봤죠. 해석을 넣어봐서 그냥 맞으면 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니까 우리가 구조 분석을 하잖아요. 지문을 볼 때. 그럼 구조는 볼 줄 알아야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냐? 조건절, 말 그대로 조건절이라는 건 조건의 부사절이죠. 부사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명사 역할을 하는지 이 역할을 봐야겠는데 그럼 이게 물론 여러분 풀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중학교 때처럼 그냥 해석 시도해보면 뭐야? 제발 저에게 알려주세요. 뭐를? 만약 내가 제출한 레시피를 바꿀 수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도 문제 없잖아요. 그래요. 사실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게 목적 보어가 나기 때문에 저거는 부사절로 봐야 돼. if는. 그럼 if는 뭐야? 부사절로 조건절로 보고 조건으로 보고 말 그대로 I가 주어겠고 동사 목적어겠죠. 단 여기서 이건 뭐야? PP로 쓰인 거죠. PP로 수동의 의미로 쓰인 거죠. 왜? 레시피가 스스로 제출했어요? 제출을 당했어요? 제출을 당했겠죠. 레시피가 스스로 제출한 능동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PP 수동으로 해서 분사로 쓰여서 말 그대로 내 제출한 레시피 요리법을 내가 바꿀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세요. 이걸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선생님 왜 이게 무조건 그쵸. 저희 표현하다 이게 말이 좀 꼬일 수도 있는데 부사절 조건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도 해석은 돼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부사절이 아니다? 아니죠. 이건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명사절이거든요. 이게 왜 명사절일까?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이게 목적, 보어, 동사, 원형이 나왔잖아요. 이게 동사, 원형 같은 경우도 이건 사실 동사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목적어를 봐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어는 뭐야? 명사절은 말 그대로 목적어로 쓸 수도 있죠. 목적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노후의 목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부사절로 보는 게 부사절이 한다. 명사절로 보는 게 맞습니다. 부사절이 아닙니다. 그럼 어쨌든 해석을 해보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제출한 레시피 요리법을 내가 바꿀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십시오. 이 내용이 나왔고요. 요리법 바꿀 수 있는지 알려달라네. 그 다음 내용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Look forward to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look forward to 하면 뭐가 기억나요? 항상 look forward to가 뭐예요? 뭐뭐 하기를 학수고대하다. 학수고대한다는 건 뭐예요? 정말 애타게 기다린다는 거죠. 고대하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look forward to 다음에 항상 뭘 기억했어요? 예전에 기억하는 건 다음에 ing가 나온다. 그래서 원만은 학수고대하다. 이렇게 기억했는데 여긴 ing가 안 나왔네? 이건 뭘까요? 똑같은 뜻이에요. 왜? 이 앞에 to는 전치사예요. 그렇죠? 요거는 전치사거든요.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이 명사는 말 그대로 그냥 순수 명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명사라는 건 뭐야? 명사 상당어구, 즉 명사 상당어구인 동명사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ook forward to가 to 다음에 ing 나온다는 건 look forward to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온다는 거. 그거를 동일하게 이해해도 되고요. 해석은 뭐다? 당신의 응답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베스트 루이가 이건 그냥 맺은 말이고요. 뭐 소피아 월커라는 사람이 보냈다는 내용이네요. 그럼 자 봐봐요. 수계 내용 봤어. 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이건 그냥 3번이죠. 뭐 볼 필요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저는 이렇게 풀어서 맞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 이렇게 쉽게 보지 말고 일단 이 두 문장 봤어요. 근데 그러더라도 기본적으로 불참 통보는 아니겠죠. 개발 요청일까요? 아니겠네. 보기를 아까 두 문장 보고 했죠. 일정 안내? 아무리 봐도 이거 3번밖에 안 나와. 이건 되게 쉽게 나온 거죠.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일단은 그래도 아무 문장은 해석은 해야겠죠, 여러분. 그럼 한번 볼까요? Dear Ms. Liz, 위즈 씨에게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저는 제출했습니다. 제 지원서하고 and 묶였네요. 목적어 one, to네요. 뭐야? 레시피를, 그쵸? for, 이건 전체다, 선생님이 하다 보면 전체 다음에 나온 명사, 즉 전명구라고 하는데 전명구는 대부분 괄호를 칠 거예요. 뭐야? for, 뭐야? 두 번째
연례하는 DC 메트로 쿠킹 콘테스트에 위해서 저는 지원서와 레시피를 요리법을 제출했습니다. 여기까지 나왔네요. 그다음 however 뜻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나죠.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I would like to 나는 뭐뭐 하기를 원합니다. would like to는 뭐뭐 하기를 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would like to 뭐 하기를 원합니까? change 교체하기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제 레시피를 왜? 그럼 봐봐요. 주어 동사 여기까지 동사 change 목적으로 보면 되거든요. 말 그대로 전 제 레시피를 교체하기 원합니다. 뭐가? 그게 가능하다면 그럼 여기서 뭐 주동사 목적어 나왔죠. 완전하네. 그럼 여기 뭘까요? 그쵸. 아까 앞에서 뭐라? 이건 부사절 조건절로 쓰였겠죠. 뭐야? 만약 뭐뭐라면 그게 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교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if 같은 경우를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해석을 할 때 뭐야? 만약 뭐뭐라면 뭐뭐인지 아닌지 두 가지를 가지고 그냥 해석을 때려 맞춰봐서 맞는 거를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그보다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구조로 봐야 되니까 구조를 보려면 말 그대로 조동사 목적어 다 나왔네? 그럼 이건 뭐야? 부사절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조건의 부사절 즉 만약 뭐뭐라면 it is possible 왜? 명사명사 이렇게 연달아 나오지 않을 테니까 복합명사가 아닌 이상은 뭐야? 부사절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접속사 나왔고요. 당연히 이거는 뭐야? 주어, 동사 보호 나왔네요. 가능하다면 다음 볼까요? I have checked 나는 have checked 확인을 했대요. 뭐를? 웹사이트를 again 부산은 다시 확인했대요. 그쵸? 그러나 나왔네? I could 나는 오직 see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볼 수 있었어. 어떤 정보도 볼 수 couldn't 쓰니까 볼 수 없다는 뜻이죠. 뭐에 대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나왔네. 그쵸? 어떤 정보도 볼 수 없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any가 나온 이유는 뭐죠? any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다 기억하죠? any가 나오는 건 뭐야? 의문문 부정문이죠. 부정문에서는 any가 나오고 some은 긍정문이죠. 그렇죠? 물론 이것도 예외 경우는 있어요. 이것도 예를 들면 some로 의문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시험에 나온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자, 다음 볼까요? 근데 일단은 그렇죠? 네, any가 나왔는데 information은 불가산 명사니까 당연히 s가 안 붙겠죠? 그 다음에 about 나왔죠? 그쵸? about은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왔네. 그쵸? 전면구죠? 여기서도 about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기 때문에 동명사 change로 나왔죠? changeing 레시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정보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 주어 나오고 동사네요. just는 바로 묶어주면 되겠죠? 저는 말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just에서 방금 막 보면 돼요. 방금 막 뭐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었대요. 그렇죠? 새로운 멋진 요리법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자, have created, have pp 나왔네. 그치? have pp인데 그럼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인데 여기서 우리가 just를 보면 알수 있겠죠. just는 현재 완료의 완료용법이죠. 현재 완료용법에서 방금 막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좋은 레시피를. 그리고 접수가 나왔고 저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또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왔네.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주어 동사 열심히 나왔어. 그럼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은 신경 안 쓰죠. 선생님 한 문장은 주어나 동사나 기본이에요. 주어나 동사가 그 이상 나오려면 접속사가 필요하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수업할 때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I think나 I believe나 이런 단어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보통 that 해가지고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문제 어떻게 만들어주냐? 말 그대로 요 앞부분 주어죠. 그쵸? 동사죠? 목적어 와야 되는데 이게 목적어는 명사가 올 수가 있죠. 명사절 접속사인 that을 사용해서 주어동사 문장을 넣어주죠. 즉 나는 데니아라고 생각한다. 나는 데니아라고 믿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된다고 보는 거죠. 이건 구조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저는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디한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면 뭐야? 앞서 말했다시피 사이에 뭐가 빠졌다? 대시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 생략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야? 했죠? 그럼 뭐야? 나는 믿는다. 사람들이 사랑할 거 이것을 뭐든 뭐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죠. 뭐 이거 비교하는 거네? The one. 말 그대로 내가 제출했던 건데 이건 then 여기서는 전체로 쓰인 건데 이것도 뭐야? 이게 주어, have, subject, submitted 동사 나왔죠? 내가 제출한 건데 already 이미니까 뭐 여기도 현재 완료로 쓰인 거네. 그래서 뭐야? 조동사 나왔으니까 that 말 그대로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다고 봐야겠죠? 내가 이미 제출한 그것보다 뭐야? 더 사람들이 이걸 사랑할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는 레시피를 바꾸고 싶습니다. 바꿀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달라는 얘기죠. 저는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기본 중학교 문법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면서 문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왜 이런 구조 파악하시나요? 해석만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여러분들 해석을 열심히 하면 80점대 초반까지는 올라가요. 그래, 운 좋으면 중반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90점 죽어도 안 나오죠. 왜? 구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되게 쉬운 문제죠. 근데 여러분이 힘든 문제를 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즉, 한 지문에 복잡한 문장들이 있어요. 구조가 복잡해. 뭐 관계사든 뭐 분사든 막 연계돼 있어. 그렇죠? 그런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단어는 다 하는데 해석이 안 돼. 단어를 알고 짜 맞춰서 하는 해석은 그런 해석은 말 그대로 중학생용 해석이에요. 수능용 해석은 그렇게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시간 내에 제대로 못 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문제를 푸는데. 즉 고득점이 나오는데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영어를 공부할 때는 특히 수능 영어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그 구조는 어떻게 봐야 되냐? 많이 하면서 따라하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나오는 문법적인 내용도 다 검토해두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업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영어 목표 80점 나오려고? 아니죠. 영어는 1등급 빨리 찍고 일찍 영어를 손대기 위한 게 목표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렇게 가르칠 거거든요. 단순히 여러분들 하면서 고3 때까지 열심히 가르친다 이게 아니라 최대한 고2 1학기 때까지라도 빨리 끝내서 안정적인 점수 찍고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해주는 거고요.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문법들을 항상 이렇게 본인이 공부하거나 연습할 때 미리 준비하면서 봐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 수업할 때 끄덕끄덕 하지 말고 미리 다 예습해오는 거 예습해야 돼요. 예습 안 해오고 그냥 이렇구나 적으면 기억이 안 남아요. 수업은 무조건 예습을 해오고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이야기했죠. 예습을 어떻게 해오라고? 미리 문제를 처음에 그냥 풀어봐요. 풀고 나서 채점을 해봐. 틀렸네? 왜 틀렸지? 한 다음에 나중에 본인이 다시 한번 풀어봐. 단어를 그때는 찾아보면서. 그랬는데도 해석이 똑바로 안 된 해석들이 있을 거야. 그런 해석들은 답지 해석을 봐도 돼요. 근데 답지 해석이 너무 이런 수능 영어 교재는 너무 우리말로 의역돼 있어서 사실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럼 난 이렇게 해석했는데 쌤은 수업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걸 봐야겠죠. 그거를 봐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거고 여러분의 해석과 저의 해석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거를 보면서 그 간격을 메꾸는 게 여러분의 수능 성적 향상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원래 동영상 촬영이 아니면 질문을 받고 해석을 시켜야 되는데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다음 문제로